코로나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온라인으로 영어로 무언가 전달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영어 스피치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 왔는지 그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거 있잖아요. 이연사 이렇게 외칩니다. 뭐 이렇게 하는 마무리를 꼭 하는 그게 웅변이었다면 네네. 이제 요새는 좀 부드럽게 설득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게 됐고. 그럼 요즘 트렌드는 약간 마이너리티랑 그런 에스니시티를 다 같이 생각해가지고 좀 고민해서 스피치를 짠다 이렇게 봐는 게 굉장히 많이요.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공감이에요. 스펙들, 디자인 그거 먼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걸로 뭘 할 수 있느냐? What kind of experience can you have? What can you share with your family, with your friends?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렌드의 변화 4로 가면 이거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진짜 차세대 신기술에 대해서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신재생 에너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CES를 갔다 왔습니다. CES. 2년 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처음 개최를 했죠. 그래서 가서 실제로 봤는데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최신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하기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green, recycle, reuse 이런 것들이 많았고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친환경.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왼쪽에 뭐 제가 내연기관, 저는 차를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이게 전기차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의 스피치로 많이 바뀌었고요. 기업 쪽에서는 그렇죠. ESG도 되게 많이 강조하고 ESG. 맞아요. 네, CES에서도 ESG 한 거 저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키워드를 제가 아까 거랑 좀 연장시켜 얘기를 하자면 어디언스한테 다가갈 때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키워드를 한 두세 개를 선정을 해서 네. 그거를 지속적으로 좀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잊어버릴 만할 때쯤 노출시키는.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는 아하. 그런 식으로 스피치를 짜면 훨씬 더 듣는 사람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죠. 우리 그레이스 쌤은 이런 거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직장인들이 신기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뉴 테크놀로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네. 이러는데 여기 커링 엣지 테크놀로지. 커링 엣지 많이 하고 신기술 하면은 보통 한국 사람들은 저희 통역할 때도 하이 테크놀로지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아까 언택트처럼 많이 쓰지 말자 하다가 요새는 네. 또 다시 그냥 하이 테크놀로지 쓰더라고요. 음. 커링 엣지도 쓰고 또 뭐 있을까요? Latest technology. 가장 latest. 최신 거는 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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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technology. 네. 커링 엣지는 무슨 뜻이야? 이거 한국 사람이 들었을 때 왜 커링 엣지? 커팅이 뭐가 엣지가 뭐지 이러는데. 가장 이게 커팅 엣지 하면은 예리한 느낌이 좀 있어요. 날카로운 네. 요런 가생이를 네, 얘기하는구나. 이런 커팅 엣지. 딱 떨어질 네. 때. 딱딱 그래서 떨어지는. 최신 네. 엣지 있는 엣지를 신기술. 더 날카롭게. 더 날카로운 신기술. 그래서 네. 커링 엣지. 이게 사실 테크놀로지.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 전달된 표현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댄디하다, 댄디하다. 엣지 있다. 엣지 맞아요. 있다. 이게 사실은 그걸 그대로 설명을 외국 애들한테는 못 알아들어요. 맞아. 근데 그런 비슷한 뉘앙스에서 만들어진 게 저런 커닝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거죠. 뭐 엣지 있다 해서 you have edge 이러면은 You're edgy 하면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거죠. 그거 콩글리시라는 거. 네. 그것도 우리가 K 워드로 좀 전파시키면 안 됩니까? 사실 예전에 네. 그래서 한참 이것도 되게 옛날인 것 같긴 한데 네. 댄디남 뭐 이렇게 하고 댄디남. 되게 차도녀. 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90년대 감성. 댄디 댄디를 설명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실무자분들한테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어는 1:1 트랜슬레이션이 안 돼요. 맞아요. 똑같은 표현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냥 he knows fashion or he knows how to wear. dress up. Right, exactly. 그런 식으로 풀어 쓰셔도 돼요. ESG 뭐 친환경 이런 얘기를 같이 좀 넣어서 스피치를 풀어내는 게 굉장히 트렌디하다. 그렇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키워드를 꼭 기술로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풀어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전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green이면 green도 사실 green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형용사로 뭐 예를 들어서 awesome, peace. 이래서 요새 살기 너무 힘들고 빡빡하고 힘들죠. We'll give you peace of mind. Just have this
this will solve everything. 그렇죠? 마음의 그래서- 평화를 주겠습니다. 네, 마음의 평화를 주겠. 그리고 이게 러시아랑 유크레인이랑 지금 막 they're on a war, 네. right? Then everybody's in their mind are thinking of peace. 그 peace 슬로건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Peace of mind, peace at Ukraine 이런 것. 전 종전을 기원합니다. 네, 뭐 이런 거. 네. 그런 시사 뉴스 뭐 정치색 뭐 이렇게 띄는 거 말고 네. 어쨌든 간에 최근에 그런 커런 어페어 같은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죠. 조금 녹여도 조금 더 트렌디해보고 이 사람이 뭔가 사회 소셜 이슈에 좀 생각이 있다 이런 그렇죠. 것도 같이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결이 되거든요. 이걸 보고 있다가 그 뉴스를 들으면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반대로 그 뉴스 보다가 아 근데 이 기업이 이런 걸 했었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 트렌드의 변화 네 가지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좀 스토리텔링을 하는 식으로 좀 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조그마한 디테일이 뭔가 프로페셔널을 좀 갈릴 수 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팬 위주, 클라이언트 위주로 해서 공감대 형성하는 거. 이 제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전달해서 네. 와닿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기술과 사회 이슈 이런 거를 살짝 좀 섞어서 넣으면 훨씬 더 트렌디해 보인다. 네. 요거를 듣고 우리 작가님이 실제로 누가 쓰는지 궁금하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대부분의 이제 어떤 기업을 가든 마케팅 팀이 있고 홍보 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케팅들이 홍보 팀들이 직접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요새는 외국의 라이팅 기업들에게 실제로 맡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도 이제 대선이니 총선이니 일렉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political writers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캠페인 우리나라도 뭐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캠페인을 디자인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지 메이킹이나 이런 단어를 쓰세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영화에서도 옛날에 보면 그런 것들 있지 않았나요? 뭐 대통령이 왕이 되고 싶으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뒤에서 이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킹메이커.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라이팅을 잘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매번 대선이 매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이드 잡으로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되려 우리나라에는 라이터 분들도 유능하신 분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현지 그리고 영어를 쓰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트렌드를 제일 빨리 접하고 그걸 제일 먼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마 통번역 하시니까 아실 테지만 통역 번역할 때 한계가 느껴지는 이유가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맞아요. 달라서 프렌즈라는 예전에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60-70%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풍자, 해학적 뭐 이런 그렇죠.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 계신 라이터 분들이 훨씬 더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고 저처럼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죠. 따로 저 통번역 대학원에서도 과목이 따로 있어요.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농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보고 막 영상 번역도 하고 그러면서 그 로컬라이제이션을 익혀야 됩니다. 통번역을 또 하려면. 그 문화도 좀 잘 네. 이해를 해야 된다. 저도 이제 호주 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거는 네. 유머집을 사가지고 나 친해지고 싶으니까 잘 모르니까 유머집을 사가지고 보는데 못 알아듣겠어. 이게 왜 맞아요. 웃긴 거야? 이러면서 하나도 안 웃긴데. 근데 이제 컬처 그렇죠. 백그라운드가 다르니까. 저는 너무 단순하게 미국 처음 갔을 때 제가 고등학교 3년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어요. 네.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애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건 같이 스포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구에서 제가 잘하던 거 뭐 하나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wow, that's cool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시원해? 진짜로 이게 왜? 그거는 진짜 처음에 그 생각했었어요. 예시가 너무 바보 아닙니까? 그건 그랬다고. 처음에는 네. 그거랑 네. 그 다음에 that's sick. That's sick. 그건 그게 뭐 애들이 더 많이 쓰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나 안 아픈데 뭐 그런 것들을 전혀 못 알아들었고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sick도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맞아요. 하나가 완전 죽여준다, 짱이다, 약간 장난 이런 아니다. 식이 있고 that's sick 이러면 토할 것 같아. 맞아요. 이런 표현이 역겨워, 있어가지고 막 이런. 그 맞아요. 컨텍스트를 잘 봐야 돼. 전달을 어떻게 하냐에 전달 어떻게 하냐에 네. 따라서 그래서 그 컬처럴 백그라운드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사회 이슈나 해외 아티클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공부를 네. 하면 확실히 영어 PT 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되죠. 알아듣는데 그리고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이거 하나 얘기 나온 김에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가능하면 정치색은 드러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진짜 중요해. 네. 정치색은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정치랑 정책이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맞아요. 정치색은 웬만하면은 불편할 수 있는 사람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색을 빼는 게 좋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배워봤는데 요거 그러면 우리도
끝날 때 이런 익스프레션 뭔가 그렇죠. 어떻게 표현하고 영어 PT에서 어떤 표현들을 쓰는지 실무적인 거를 좀 한두 개 정도는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typical expression이라고 했죠. 오프닝에서 쓸 수 있는 typical expression이라고 했어요. So, hello, welcome to Sampro TV, or thank you for joining today's conference. 뭐 이런 식으로. 사실 thank you for joining은 팀 쿡이 되게 많이 써요. 이 전형적인 포즈가 있어요. 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이게 있어요. 약간 옛날에 GD가 했던 거랑 비슷한. GD. 전혀 느낌은 다르지만. 그래서 처음 애플에 이 이모티콘이 있나 봐요. 이거. 팀쿡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거 옛날부터 있었는데. 아, 그래. 확실하지 않은 기도예요? 정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네. 거야? 똥침 놓는 거. 죄송합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저게 되게 기본이라서 팀쿡을 많이 제가 이제 팀쿡을 많이 너무 쓰는 쉬우니까 팀쿡은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네. 한번 봤었습니다. 오. 저희 학교에 이제 컨퍼런스로 와가지고 저커버그랑 팀쿡이랑 일론 머스크랑 한 자리에 딱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길래 제가 커피 마시고 있는데 옆에 딱 지나가는 거예요. 총 든 사람 이렇게 한 4명 끼고 그래가지고 셀피를 좀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네. 갔어요. 그래서 셀피를 이렇게 딱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거 딱 보더니 핸드폰 보더니 갤럭시라고 안 찍어주고 쿨하게 아이폰 아니니까 안 찍어주겠다. 그러고 진짜 갔어요. 못 찍었어요? 못 찍었어요. 뒷모습만 찍었습니다. 뒷모습만. 이건 그랬던 여담이긴 기억이 한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메인 클라이언트로 이제 스피치 컨설팅 여러분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애플사가 아니었어요. 이제 부회장급 되시는 분인데 왜 강남에 나가면 다 예쁜 여자들은 애플폰만 들고 다니냐. 그래서 예, 저 그게요. 막 이러면서 제 핸드폰을 저도 모르게 아이폰이 네. 아니었어요? 아이폰이었어요? 아이폰이니까 안 쓰겠죠. 예외 사항을 또 만들고 네, 싶지 않아서. 제가 그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들 각자 추억이 있네요. 뭐 애사심이 애플과 있는 삼성.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네, 그래서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네. 여러분들 직접 한번 보시고 뭐 이벤트를 갖다 붙이면 돼요. 한 번씩만 Welcome to. 읽어만 주세요. 네, hello, welcome to, Hello, welcome to. thank you for joining. Thank you for joining. 하면서 이게 연결을 시키면 좋죠. 근데 이게 thank you for joining은 오프닝이 될 수도 클로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thank you for joining 삼프로 TV 이렇게 하면 시작이고요. Thank you for joining 삼프로 TV. 낮추면 끝내는 거고. 그렇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의미로 Thank you for joining us 하면은 좀 쉽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완전 그게 Thank you for 가장 joining us.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요새 좀 바뀐 트렌드입니다. 너무 네. 웰컴 탐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단순하고 단순하고 담백하게 This is 삼프로 TV 하는데 이것도 담백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이벤트면 좀 이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젊은 층에 다가간다. This is 삼프로 TV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스타일이 있고 그게 아니라 굉장히 강조하고 좀 있어 보이게 This is 삼프로 TV 이런 좋다.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어떤 장소를 나타내면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 Here at 삼프로 TV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얘는 사실 되게 약간 좀 간질간질한 표현일 수 있어요. 네. This is what you've been waiting for.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던 기다리던 그런 조금 것이다. 옛날 스타일이긴 해요.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얘도 간혹가다 우리도 복고처럼 안 쓰던 표현들 쓰면은 올 때들이 있잖아요. 저는 질문이 있어요. This is 뭐 키킴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이럴 때 저도 많이 PT 하시는 분들 보면은 My name is 이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This is가 더 좋은 이유, 더 자연스러운 이유. 자연스러운 이름을 것 할 때는 사실 this is를 하는 것보다는 네. this is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벤트 네임을 할 때는 this is가 좋고요. 자기 소개를 어쨌든 난 누구다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가장 좋은 가장 게 좋은 거는 보통 I'm, I'm. my I'm name Kim. is. 근데 또 잘 질문하시는 요새 트렌드가 자기 소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할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누가 나갈 때는 소개를 해줍니다. So please welcome the world best MC from 삼프로 TV 명민준 이런 식으로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들어와서 hi 하고 뭐 I'm 누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월드 프리미어를 영상으로 나갈 때는 네. 자막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보통들은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자기 소개를 거의 잘 안 자기 이름 소개나 직책 소개를 잘 안 합니다. 주로 치장들을 다 빼는 약간 네. 담백하게. 간결하고 담백한 게 트렌드군요. 이게
아, 나 잘났어. 아, 뭐 이거 내가 이거 보여줘. 이런 어프로치가 돼버리면 일단 거부감이 들어요. 그 제일 피해야 될 게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라떼 스타일, 꼰대 스타일. 라떼 스타일. 듣고 있는데 저 사람이 옛날 얘기하네? 되게 꼰대 같네? 아. 이게 드는 순간 그냥 바로 꺼버리는구나. 그죠?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막 나를 스콜딩하는 것 같다, 가르치는 것 같다, aggressive하다 이러면 나는 안 듣고 싶은 거죠. 요런 라떼 뭐 네. 꼰대 요런 거를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하냐 또 작가님이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데 그런 게 있을까요? 그 워낙 수직적인 관계가 없는 문화다 보니까 되게 직역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부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boomer. 인터넷에서 많이 쓰고 젊은 사람들이 썼던 말인데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막 누가 꼰대 같은 소리 한다 그러면 오케이 부머 아니면 베이비 such a 부머의 boomer. 부모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아. 세대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옛날 소리 하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잔소리하면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케이 부머. 저는 부모도 있고 올타이머 많이 쓰는 거 같아요. 올타이머. 그래서 올타이머. 옛날 사람이야. 옛날 얘기만 해. 언제적 얘기야 막 이런. 네, 2차 대전 얘기하고 그쵸. 막 이러니까. 그다음에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표현을 보자면 네. what you've been waiting, longing for도 그 전에 했던 거. This is what you've been waiting for. What you been longing for. 표현만 바꾼 거죠. longing for도. 그 다음에 당신이 기다렸던.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동일한 이벤트를 매해 반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는 한 해에도 막 몇 개씩 출시를 그렇죠. 하니까 welcome back to welcome back to 3프로 TV 이렇게 되고 here's what you missed from last 3프로 TV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프닝을 할 때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티피컬한 표현들 그거를 좀 센스 있게 하는 방법 그거까지 저희가 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팁을 얻을 게 앞으로도 굉장히 맞아요. 많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표현 같은 측면에서도 같이 좀 우리가 공부하고 좀 배우고 가르쳐드리고 공감대라고 했으니까 가르쳐드리기보다는 같이 스터디하는 개념으로 다음번에도 저희가 좀 내용을 알차게 해가지고 우리 실무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PT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센스 있게 할 수 있는지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